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트 개념학습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고 하는 고정희 선생의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이죠.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많이 보던 글이 분명히 시험에서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눈여겨봐둘 시 가운데 하나고요. 자, 우선 시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이름이 조금 이게 남자 이름 같은데요. 여성입니다. 뒤에 보시면 아기 엄마라고 되어 있죠. 이 구자명이라는 사람은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일단은 시를 읽어보시면요, 맞벌이 부부니까 직장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 일을 하고 있고 동시에 집에 들어오면요, 가사 일도 전담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하고 있는 고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첫 부분에서는 아마도 구자명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하자의 관찰이 나오겠는데, 이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확대가 되죠. 한 여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자명으로 대표되는 한 여성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로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갑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자, 보세요. 출근 버스를 타고 있어요. 여기서 타자마자 졸기 시작합니다. 근데 밖에는 이렇게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지 못하고 타자마자 조는 거죠. 좀 더 읽을게요.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밖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로 사계절이 흐르고 시간의 경과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1년 내내 시간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차창 밖에는 이런 변화들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 씨. 자, 여기까지가 시내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의 모습을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관찰이 여기까지 나왔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봅시다. 출근버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시를 보시면 구자명이 직장 나가면 일하겠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추측이 가능하죠. 집에 가면 분명히 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잠깐 쉴 수 있고 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구자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휴식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버스를 탔더니 밖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고 밖에는 생동감 있게 시끄럽고 아침 출근길의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이거하고 대비해서 항상 졸고 있는 반복된 행위가 계속 묘사가 되고 있죠. 행위에 존다라는 어떤 시어를 반복해서 구자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이 사람의 고단한 삶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바뀌는 자연물 하나 보지 못하고 버스를 타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뒷부분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관찰이었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것이 방식이에요. 대비의 방식이죠. 졸고 있는, 뭔가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구자명의 모습하고 차창 밖의 풍경을 대비하고 있어. 그 대비를 통해서, 대비의 방식, 구자명의 고단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마 앞부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이 시의 핵심은 그 뒷부분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관찰이 끝났고, 자, 그래 저 10분은 간밤에 아기에게 젖을 물는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에, 빼먹구나. 저 10분은 간밤에 시어머니 약시중 등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에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요 부분은요, 요 세 개는 졸고 있는 구자명의 모습을 관찰한 하자가 추측하고 있는 거죠. 왜 저 여자는 1년 내내 버스만 타면 저렇게 졸고 있는 걸까? 하자의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고단한 가사일 때문에 그런 거죠. 밤새도록 자기가 쉬어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고단한 가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이니까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보면 구자명에 대한 하자의 시선은 연민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고 자신의 시간은 1분도 갖지 못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편지꽃의 아픔. 자, 여기서 편지꽃은 뭔가 연약한 이미지죠. 아마 구자명의 삶 혹은 여성의 삶을 편지꽃이라고 부른 것처럼 보이고요. 그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어 여성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것이겠죠. 자, 또 식탁에 놓인 안개꽃의 멍에 안개꽃 마찬가지로 구자명 혹은 여성들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일 거고요.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오기 힘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여자들한테 씌어진 멍해라고 부른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가죠. 그러나 부엌문이 닫기는 지붕마다 오라. 여기서부터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나부터. 자, 지금까지 요 그러나 위까지를 보면 구자명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러나 다음부터는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둔 한 식구의 안식이라 그랬죠. 그 집집마다 여자의 희생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모든 집집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부터는 시상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확대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기는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둔 한 식구의 안식. 자, 여자가 바쳐들었다는 말은 아마도 여자의 희생이겠죠. 여성의 일반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해서, 여기서 죽음의 잠은 아까 이제 첫 번째 봤었던 구자명이 졸고 있는 모습, 이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현실 혹은 여성들의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죽음의 잠을 향해서 거부의 하살을 당기고 있다. 자, 마지막의 해석이 조금 좀 힘든데요. 거부의 하살이 뭔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여성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이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사일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여자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뭔가 거기에 대한 거부인식, 다시 말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부의 하살을 지금 당기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어. 그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단계까지 얘기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런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그래서 글의 주제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인식이라고 보시면 글의 주제는 될 것처럼 보이고요. 자, 문제 한번 가서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었나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1번을 보시면 현재형 어미를 물었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죠. 시를 보시면 니은다로 끝나면 되는 거죠. 현재형 시제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 조건 2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무리 쉬워 보여도 여러분이 지문을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사해 보셔야 돼요. 현재형 어미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감각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 하나로 얘기하면 무조건 감각이에요. 시각이든 청각이든 뭐든 간에. 다시 말해서 시에서, 여러분이 봤던 시에서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를 안 쓰고 표현하는 시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시마다 안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이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구자명 씨를 향한 하자의 비판적 태도. 자, 구자명 씨를 향한 비판이 아니고요.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구자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1번은 일단 잘못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청유형 뭐뭐 하자, 이런 거죠. 판단해 보세요. 이글 속에 있나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구체적 청자에게 말 건네는,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의 기준이 청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걸 대화차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시에서는 화자가 구자명한테 말 걸고 있어요? 아니죠. 청자 자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도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3번은 식구를 반복하고 뭘 반복했더라?
19 존다 꾸벅꾸벅 존다 19를 반복하고 그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언급해서 마찬가지로 조는 행위를 언급하여 구자명시의 상황에 대한 하자에 추측을 드러내고 있어 이런 조는 행위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저 10분은 뭐 뭘 거야 추측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죠. 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은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고 도치법 쓰였나요? 글쎄요. 저 못 봤어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못 봤고요. 구자명씨를 바라보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 자,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불쌍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 방식이 도치법이라든가 서리법 같은 거 사용된 게 없습니다. 자, 5번은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과 이거 뭔지 알죠? 일단 멀리 있는 경치, 가까이 있는 경치로 온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배경의 전환을 통해서 구자명씨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글쎄요 풍경이 나오긴 했어요. 뭐 진달래가 피고 뭐가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구자명은 바라보지 못하죠. 졸고 앉아 있는 것이니까 이건 또 잘못 얘기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2번 갑니다.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해봅시다. 1번 출근 버스는 구자명이 졸고 있는 공간이죠. 출근 버스는 구자명씨가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 오케이. 삶의 의욕을 회복해? 글쎄요. 삶의 의욕을 회복했다라는 말이 이 글 속에 어디를 근거로 잡을 수 있나요? 삶의 의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갔더니 마찬가지야. 그래서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어. 뭔가 잘못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버스에 졸고 나면 살아갈 힘이 생겨. 어디 있어요? 없는 걸 추측하면 틀리는 거라고. 1번은 잘못 얘기했어요. 자, 나머지 확인합니다. 진달래와 밤꽃이 흐드러진 풍경은 항상 끊으세요. 졸기만 하는 구자명씨의 모습과 대비되어 아까 얘기했죠. 대비되어서 구자명씨의 고달픈 삶을 부각한다. 4번은 10분은 구자명씨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시간과 관련이 있겠다. 10분은 아이를 위해서 10분은 시어머니 10분은 남편 이런 거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5번은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드는 구자명씨가 겪고 있는 아픔과 멍해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전체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시상을 그러나부터 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5번 선지도 눈여겨서 잘 보시고요. 가끔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인가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인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보다가 선지 하나하나를 보시고 이 선지에 사용된 어떤 용어들, 개념들을 내가 검산해 낼 수 있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선지 속에 포함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시 전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선지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수업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5개 선지를 갖다 놓고 상대적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지의 OX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니까 선지 하나하나를 상대로 비교해서 얘보다 얘가 더 맞는 것 같아. 공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선지 하나만 갖다 놓고 그 선지 자체의 OX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가 그 연습들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다 넘어가시면 3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 굳이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동네 구자명씨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